안녕하세요. 금요일날 찾아뵙는 쪽집게 주식수다입니다. 제가 무당처럼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제때 사서 제때 파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다 주시장 확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식시장 전강 후약 흐름으로 마무리됐네요. 제가 예상을 지난주에 했었을 때는 전약 후강으로 305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주변 증시 상황이요. 중국 증시, 미국 증시 따로 움직이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요.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금리 하락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또 내려가는 흐름, 그런 흐름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수선한 주변 환경, 그래서 주초에 3050포인트 딱 돌파를 할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날부터 떨어져서 좀 아쉬웠네요. 하지만 이번 주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테마별 장세로 중소형주 장세가 됐는데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증시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관심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좀 떨어지더라도 조정 정도라고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까지 드는 한 주였습니다. 다만 반대로 대형주라든가 또 시류가 안 맞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럼 다음 주 예상 한마디 하죠. 오늘 시장 안 좋았죠? 다음 주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박스권 등락, 여전히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3000포인트 깨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305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계속 이거 2주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바닥 탈피 안정화 속에서 종목별 장세, 그래서 대형주도 일정 부분 제자리를 찾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종목별로 시장의 화두 종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 세계 증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근데 왜 우리나라 증시 못 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 생각을 해보죠. 다우산업지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나쁠 거 없어. 갈 것 같아. 조정 줘봐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번 주 내내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죠. 다우산업지수입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어요, 이번 주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밤 아직도 남아있죠. 오늘 밤 아직도 남아있기는 한데, 급락 후 다시 또 오늘 새벽에 마감한 증시에서는 올려 붙였어요. 다소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외에서 애플, 아마존, 이 초대형주죠. 아마존 초대형주가 시간 외에서 하락해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도 별로 안 좋고 안 좋은 흐름은 분명히 보여줄 가능성 있겠지만은요, 이 흐름 내에서 놓고 보면은요, 저가 매수도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간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간밤에는 사상 최고치 종가상 돌파를 했어요. 엄청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예요, 그냥. 아직 오늘 밤 남아있지만은요, 나스닥입니다. S&P 지수고요. 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 종가상 이뤄냈어요. 미국 시장만 보면 상당히, 이건 불장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 차익 매물 나오면서 거의 어제 상승분의 대부분을 까먹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대 근처 왔어요. 물론 오늘 밤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하락할 거예요. 하지만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들어 올릴 것이냐,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쁠 거 없죠. 떨어져 봐야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 증시 보시죠. 어제, 그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의 하락, 왜 그랬느냐? 부동산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헝다그룹으로부터 비롯된 부동산 관련 이슈, 여기에서 좀 규제도 좀 하고 정부에서 또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부동산세를 더 늘리겠다라는 점, 그걸로 인해서 이미 알았나 봐요. 예, 뭐 정부 요인이라든가 다 뭐 관계인들은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얘기했나 보죠. 아, 다 이런 일들은 다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비밀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뚝 떨어지고 어제 그것이 이슈가 됐거든요. 이미 떨어진 후에 이슈가 돼 떨어지고 오늘 바로 또 제자리 돌려놓습니다. 중국 증시. 즉 저점대를 안 깨고 있어요. 이거 정부에서 지지를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대만 증시 가봅시다. 대만 증시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반도체 동향 TSMC, 이 비메모리 세계 1위죠. 탑.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하는 가운데 같이 동반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빠지고 얘는 아래 꼬리를 달고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변 증시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요, 야, 이게 뭡니까? 1.3% 가까이 코스피 빠졌고요. 0.8% 가까이 코스닥 빠졌어요.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죠.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종가 근처에서 제가 캡처를 한 우리나라 흐름인데요. 환율도 안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주변 환경, 해외 증시, 환율 모두 다 안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빠졌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었다면, 다음 주가 뭐 이럴 수 있어. 그래, 인위적으로 한번 누를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예요. 옵션 만기일이. 왜 그랬을까? 코스닥은 그래도 나름 안정적이죠. 즉 아직도 종목별 장세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중소형주 종목별 장세 나름 지지력 볼 수 있는 영역이 안에 다 있거든요. 다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의 권역, 그리고 이 권역 추세 전환 가능성을 비춰주는 여기 테스트 한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와 여기 이 세 군데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메이저들 같은 경우 지수는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기보다는 중소형주 매매하자.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중소형주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랬고요.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기분은 안 좋죠. 왜냐면 주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러한 흐름 안에서의 중소형주들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란 말이죠. 하지만 주변 환경이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런 점에서 오늘 인위적으로 좀 밀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급 동향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오늘 개인이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줬어요. 2조 넘게 매수를 했죠. 개인이. 즉 외국인 기관이 3일 동안 2조 넘게 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물에서는 그냥 그래. 그냥 사고 팔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장난질 치는 것 같아요. 물량은 좀 줄였지만 그렇게 물량이 크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 옵션 동향도요. 콜 매도가 나옵니다만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뭐 여기 콜 기관은 오히려 매수죠.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 좀 매수를 좀 하는 듯 하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풋옵션 또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량이 또 커요. 그렇다면 다음 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매매 동향, 기관에서 선물 옵션 쪽에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오늘 좀 밀었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문제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반도체 고정거래가가 일부 거래가 뭐 보합선에서 혹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떨어졌고, 반도체, IT주, 미국에서 애플, 아마존이 오늘 밤에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버려. 이런 형식이 된 거라는 거죠. 글쎄요, 애플과 아마존, 오늘 뭐 이미 4% 정도의 하락은 예상한 이런 하락세였거든요. 시간에서 3, 4% 떨어졌으니까. 편히 쉬시죠. 예, 주말 동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모든 악재 다 감안한 만큼 다 떨어졌어요. 주변 증시는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했어요. 0.5%. 예. 0.5% 상승해서 지지력 발휘하려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밀었다라는 쪽에서 놓고 보면은 일정 부분 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오히려 세게 또 제자리 갖다 놓는 흐름, 뭐 3,000포인트는 다시 훌떡 올려 붙이면서 제가 예상했었던 다음 주 목표치 3,050포인트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앞에 있었던 요 상승 잉태형이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나타났었던 추세 전환의 세 개의 양봉, 많이 하락한 뒤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요 추세 전환 가능성 큰 거거든요. 다만 그럼 왜 떨어졌어 오늘 여기까지? 이럴 수 있어요. 예, 분석상에서 추세 전환하면 여기서 다시 온들 어떠하리, 여기서 올라가면 어떠하리, 여기서 올라가면 어떠하리, 이런 분석이거든요. 다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들어 올릴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힘을 한번 내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음 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화두 종목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들 종목, 대표 종목 몇 종목 말씀을 드려보죠.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올 3월 달이죠. 예, 고점 15만원 딱 찍고 쫙 빠져서 여태까지 쫙 다 빠졌는데요. 10만원 아래는 싸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도 10만원 전후에서는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오늘 10만 7,500원인가요?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11만 5천원 가까이 혹은 11만 2,500원. 요 사이의 가격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예, 이 고정 서버, 서버 디램 가격, 고정 가격 그거 일부 가격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하나의 요인. 하지만 수급 동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요. 오늘 3% 떨어진 건 좀 오버된 분위기 아닌가 싶고요.
올라오는 이 5일선, 예, 양호합니다. 반등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아, 이 종목이 문제입니다. 아, 이거 참 얘기하기 너무 애매한데요. 여기에서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예,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작년 말 마지막 거래일, 이 발표일이 있는데 그날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못 갑니다. 왜?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너무 비쌉니다. 삼성전자 아래에 현대차 그룹이 있죠. 현대차 그룹보다 얘가 더 비쌌거든요.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예, 그 이후 제가 계속 매도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에서 단기 매수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짝 몸이 있어서 떨어져가지고 한 번 더 떨어지고, 여기서는 견디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2만 한 번 더 떨어지네요.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로 딱 반토막. 이 큰 종목이 여기에서는 글쎄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저는 큰 흐름 안에서는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예, 바이오. 종목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세 흐름 안에서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시세는 이때 끝났다 그랬죠. 근데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봐요. 단기 반등은 일단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니?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현대차 보시죠. 그나마 현대차가 먼저 일어섰고 요번에 하이닉스가 일어선 거죠. 현대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포드가 또 급등을 했죠. 생각보다 자동차의 변화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저평가 영역에 있고요. 그리고 판매율도, 성장률도 얘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이기는 하지만요. 작년, 올 초, 여기에서 대비하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저평가 영역이 아닌가. 예,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생각을 하네요.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저점 한번 노려보시고요. 잠시 뒤에 매매 타이밍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제가 자랑겸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이밍을 봐서 과연 얼마에 매수할래? 뭐 그게 문제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보시죠. LG화학. 일어섰습니다. LG화학. 일단 작년 고점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뭐 이런 하락 추세도 있었지만 올라가는 데다 뚝 맞았죠. 지금 최대 저항선에 있어요. 85만 원이요. 85만 원에서 90만 원. 최대 저항이에요. 한 번에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매기가 다 어디로 갔죠? 매기가 소재 쪽으로 갔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하지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쌍바닥, 뭐 이런 형식,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 소화를 한다면 한 번 더 레벨 업될 가능성 있지 않은가. 2차 전지 쪽은요. 자동차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카카오. 최근 화두 종목이에요. 예, 정부의 규제 딱 한 대 맞고 그 이후로 뚝 떨어졌는데요. 바닥 잘 잡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돌파는 너무 먼 얘기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여기 13만 8천 원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근처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혹은 빠져도 여기는 14만 원 근처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전략적으로 저는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대형주 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까지 종목별 장세고요. 그리고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여기에서는 중소형주가 종목별 장세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음주단보다는 중소형주 혹은 테마별로 움직이는 순환매를 잘 타서 소위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매매는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매매 내역, 저희 VIP 회원 방에서 했었던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죠. 인트로메딕,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료 문자 회원들께도 과거에 문자를 드렸었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매수 매도는 주저없이 실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급락을 했었어요. 이거 왜 급락을 했었을까?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니까 덩달아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기도 합니다만 싸이월드에 대한 성공적인 데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GS라든가 CU 여기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요. 투자가 나오겠습니까? 이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의 최대 주주죠. 한번 보시죠. 제가 회원들께 드린 문자입니다. 매수 문자.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 매수하면서 문자를 드리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나 인트로메딕 없는 분은 인트로메딕 5,150원 전후에서 5,200원 즉 아래에서는 매수하시라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미소 해가지고 문자를 드렸는데요. 이거 그대로 내역을 갖다 복사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요 날이요. 어제입니다. 5,000원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바로 올라오는 여기에서 매수. 만약에 5,200원이라고만 하더라도요. 지금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별 장세라는 거. 바로 한 12, 3% 났죠? 12% 났나요? 10%? 이거를 분봉을 한번 보죠. 이거 여기서 잡기 힘듭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서 잡았으면 참 애매했을 수 있죠? 한 번 더 기다립니다. 방송 중이었어요? 갑자기 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10여 분 동안 5,200원 아래에 있었거든요. 아래에 있었거든요. 10여 분 동안 문자로 충분히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뚝 떨어지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일봉상 다시 신고가, 신고가는 아니죠. 연중 고가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는 이렇게 매매한다라는 거를, 그리고 VIP 방송, 그리고 문자 회원들께 이렇게 전달해 드린다라는 내용과 함께 매수 매도는요. 주저없이 해야 됩니다. 칼같이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매매에 활용을 하려면요. 계획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날, 어제죠. 두산 퓨얼셀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두산 퓨얼셀 없는 분은 저희 가지고 있거든요. 앞서 있었던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 여기 3,300원 여기 근처 매수 해가지고 여태까지 들고 있다고요. 이 종목도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5만 원 아래에서는 다 들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뚝 두들겨 맞았습니다. 롱숏 전략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트로메딕도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잡아야죠. 이런 기준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51,000원 전후에서 매수, 비중 10%. 딱. 오늘 6%까지 뛰었다가 종가는 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저께 여기서 트레이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
그 이후 반등, 약간 조정 줬지만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 매매 동향, 저희가 매매한 내역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종목별 장세 안에서는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 타임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투자는 계획입니다. 물론 대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무조건 대응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대로 안 됐을 때 플랜 B를 가동하는 것이 대응이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리 이 정도 가격 오면 매수하겠어, 이 종목. 그리고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오늘 저희 같은 경우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매수하겠어라고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매수하고 두 번 매수할 건가, 분할 매수, 이것도 계획을 다 짜고요. 아유, 우리 투자자분들 뭐 보면은 TV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주식 투자는 대응이야. 계획을 세우고 나서 플랜 B가 대응이라는 거, 이걸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좀 힘들으셨던 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도요. 거의 2주 넘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수익을 또 많이 내는 그런 장세였거든요. 이런 장세, 이서구와 함께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문자 회원 제도 있는 거 아시죠? 010-9628-8231, 9628-8231로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예요.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문자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투자 전략, 그리고 중간중간 자주는 제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수 말씀을, 관심주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하신다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금요일 녹화로 말씀을 드리지만 매주 월요일은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전략과 그리고 관심 테마에 대해서 항상 월요일 생방송을 하는데요. 다음 주도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뭐 퇴근하시는 길에 또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운전하시면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함께 하세요. 월요일 7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다음 주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해보죠. 그러면은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주말입니다. 주말은 다 잊으시고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